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설화한 명곡역 대구에 있는 것이죠. 이 비전의 중심에 환승하라 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설화한 명곡역 우방 아이유 셀에 대해서 이곳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곳은 대구에 있는 아파트이고,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곳에 이제 설화 명곡역이 있는데, 그 뒤편을 보면 이렇게 역들이 보이는 건 이제 안 보이는 거죠. 지하철역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자면 맨 끝에 있는 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도시철도 1호선의 어떤 맨 끝에 있는 아파트다라는 거죠. 그곳에 지어지는 아파트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지도로 확대해서 본다면 이런 식으로 뒤편 이렇게 보면 특별하게 있는 게 보이지 않죠. 그리고 멸화 성공역이 있고, 지금 지어지는 곳이면 이 정도 위치에 지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역 타는 데는 별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고등학교 있고 이렇게 중학교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냥 대구광역시니까 광역시에서 맨 마지막 역 근처 주변에 있는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곳에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얼마에 나와 있냐면, 지금 전용 면적이죠. 주거 전용 면적에 84니까 이게 25평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얼마냐면 4억 5,800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2020년도에 점수가 5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광역시에서는 6점 내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상관없이 있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지금 이게 이제 지금 영상 올릴 때쯤, 이 영상 하고 있는 때, 만들고 있는 때라면 이 서로 면역력이 1순위 분양을 이미 끝마쳤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자면 우리가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이런 위치에 있는 게 또 광주에도 이런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파트죠. 이편한 세상 무등산은 전에 이미 분양을 했죠. 그래서 106대 1로 이런 식으로 청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를 이렇게 놓고 보자면 광주 소태역이죠. 소태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변 학교 있고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죠. 소태역 끝자락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광주광역시죠. 이건 광주광역시에서. 그래서 이 광주광역시 역을 보다면 이게 녹동역이 있고 소태역이 있다면, 그리고 지금 이곳에 지어진 게 이제 무등산이었던 거죠. 광주에 있는 무등산 이편한 세상.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것도 이렇게 볼 수 있죠. 광주의 어떤 1호선 끝자락에 있는 아파트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녹동역에 더 있다면 더 끝자락인데 그보다는 좀 앞에 있는 그런 거겠죠. 그런 아파트다라고 볼 수 있다면,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이 뒤편으로 이제 넘어가면 이제 화순으로 넘어가니까 전남으로 가는 것이죠. 전남. 그래서 이 끝자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편 세상 무등산 이곳을 본다면 나온 가격이, 우리가 주거 전용 면적이죠. 전용 면적, 공급 면적 말한 게 전용 면적으로 해서 25평에서 4억 6천 정도에 나왔고, 지금 대구에서 이게 25평 기준으로 해서 4억 5천, 4억 6천으로 나온 거죠. 둘 다. 대략적으로 한 8천만 원, 800만 원 정도?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건 그죠. 맨 끝역은 아니니까 이거는 맨 끝역이 그 정도 차이다라고 퉁쳐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놓고 보자면 그런 거예요. 왜 4억 6천이냐? 라는 거겠죠. 왜 4억대로 분양가가 들어왔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라고 하는 의문이에요. 그 의문의 어떤 기초는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3만 3천 달러 그 정도죠. 3만 1천, 3만 3천 그 정도죠.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그 나이 동안, 그 세계 동안, 일본이 3만 달러에 갇혀 있는 그 시기 동안 대한민국은 5천 달러에서 1만 달러 그 사이에서 치고 올라온 거죠. 대략 3배 이상 올라와 버린 거예요. 3배 올라왔다. 그러면 그렇게 경제 발전을 하면 그런 거죠. 그렇게 경제 발전을 하면 GDP에 따라서 그런 거죠. 왜 GDP라는 건 결국 그 국민들 1인당의 어떤 총 생산이야. 그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 한 명이 1인당 얼마만큼을 생산해낼 수 있냐 라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 5천 생산했는데 지금 3만을 생산낸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나라에 돌아가고 있는 모든 물가 자체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의 우리가 보고 있는 가격은 그런 거죠. 광주고 대구고 대전이고 부산이고 울산이고 마찬가지로 3만 달러 안에서 향유할 수 있는 분양가로 나왔다고 봐야 돼요. 3만 달러구나 라고. 그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역이죠. 대구에 있는 이 지역에서
이 앞에는 2000년도에 준공된 아파트가 있어요. 2000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이곳은 명공 미래빌이죠. 명공 미래빌. 명공 미래빌이 이제 서로한 명공력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사용하는 아파트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파트에서 과연 20년 전에 어땠느냐? 우리가 이제 실거래가로는 우리가 이제 2006년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금액들을 본다면 2006년이라면 뭐 2006년, 2007년 뭐 당연히 그때도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셌던 시기죠. 막 뭐 투자적이라든지 그랬던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발 금융위기 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전에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셌던 그런 시기 때 보면 지금과도 굉장히 비슷한 2019년과도 굉장히 비슷했던 그렇던 시기에 보면 이 아파트가 보시다시피 1억 6천 뭐 1억 3,800 1억 3,700도 있고 3,600, 3,400 얼마 있고 4천만 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본다면 대략적으로 뭐 1억 5천도 있고 1억 4천도 있고 1억 3천도 있고 1억 3,300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우리가 1억 4천 정도 1억 3,800 정도로 살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살 수 있었던 것들을 본다면 이런 식으로 본다면 그게 뭐 이렇게 아래층이죠. 아래쪽에서 6층 이하 쪽에서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런 물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가격들을 본다면 2006년도에 그 가격은 얼마냐면 4.2였던 거죠. 4.2. 그리고 뭐 1억 5천 한다면 4.4. 뭐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4.4. 4.4에서 4.2. 그 사이 때 1억 5천에서 1억 3,800 그 사이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격이라면 현재는 뭐 이 위치에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왜 이때는 2006년도에 왜 이때는 사람들이 이 좋은 집을 그런 거죠. 20년 지나면 분양가가 4억 얼마가 나올 이런 지역을 왜 그때는 1억 3,800, 1억 4천, 1억 5천 그 정도로 들어갔냐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 시기잖아요. 결국에 1만 5천에서 2만 달러 사이때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간 거죠.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때 왜 4억으로 못 들어갔냐면 그 정도 수준이 안 됐으니까 못 들어갔겠죠. 수준이 대한민국이 2005년도에 이미 4만 달러로 가 있었다면 이 아파트는 지금 1억 3,800을 안 찍혀 있고 그런 거죠. 4억 5천에 찍혀 있었겠죠. 지금 집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4만 달러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1만 5천에서 2만 달러 그 정도 사이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놓고 보자면 현재 우리가 이 금액대 4.1라는 금액대에 있을 수 있다면 현재 금액들은 1억 이렇게 1억 2층 낮은 층 등이죠. 1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금액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는 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까지 성장을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통화량 흡수했고 그 위에 있는 아파트들은 뭐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좀 더 비싸게 있었던 아파트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까 원래 모든 주택이라든지 모든 자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있던 모든 주택이라든지 이 건물들은 감가상각을 당해야 되는데 문제는 감가상각보다 훨씬 빠르게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통화량 증가 속도가 높다 보니까 그 가치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라든지 건물의 감가상각보다 통화량의 감가상각이 더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그래서 그 현실은 무엇이냐면 2006년도에죠. 2005년, 2006년도 이때는 1만 5천에서 2만 넘어가는 그 사람들이 매수를 해서 지금 어느 사람들한테 팔고 있냐면 3만이죠. 3만에서 3만 3천 사람들한테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 끝자락을 놓고 보자면 2배 이상 오른 거죠. 2배. 2배 이상 오른 거다. 즉 대한민국의 경제가 그 정도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은 흐를 수밖에 없는 거죠. 경제가 발전했기 때문에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고 경제가 발전했기 때문에 국민 소득이 늘어나니까 1억 3천짜리를 2억 3천 앞자리가 숫자를 바꿔가면서 이 1억이 더 올라가도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경제가 발전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경제가 발전했다는 거죠. 경제 발전을 빼버리면 전혀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거죠. 우리가 수많은 규제책이라든지 뭐가 어쨌든지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결론은 무엇이냐면 GDP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때 최고 제품은 소니지.
최고 제품이 일제지 했던 나라가 어쨌든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문제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성장이죠. 성장에 따라서 전 세계 어느 주택이라든지 상관없이 전 세계 어느 주택인지 그 나라가 발전하면 주택 가격은 오른다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요. 그냥 그 나라가 경제 발전을 하면 주택 가격이 오르고 주식 가격이 오른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란 거죠. 진리에 따라서 흘러갔다는 거예요. 흘러갔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3만 달러를 돌파한 나라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그거죠. 지금 산 사람들, 지금의 분양을 받는 사람들 그런 거죠. 그 지금의 구축을 사는 사람들 그런 거죠. 구축도 자기의 적정 마진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구축을 사는 사람들. 특히 이건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구축이죠. 구축에서 그다음에 신축이죠. 신축. 이거는 전국 어디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신축의 문제에서는 신축이라든지 이 모든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무엇이냐면 이 주택을 매수하시는 분들은 결론은 무엇이냐면 어쨌든 경제 발전해야 돼요. 어쨌든 4만 달러, 4만 5천 달러로 가야 돼요. 그래서 3만 달러에 매수한 사람들이 4만 달러 국민에게 매도를 치니까 그런 거죠. 매도를 치니까 가격을 더 높게 받아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경제 발전이 여기서 멈춘다면 그러니까 잃어버린 20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뭐냐면 그냥 그 일본이란 나라가 1인당 총 생산량 한 명의 일본인이 낼 수 있는 성과가 딱 멈춰버린 거예요. 어디서? 3만에서 4만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야 대한민국 한 명 정도가 그런 거죠. 어린애들 다 포함해서 그냥 대한민국 한 명 정도가 보니까 야 3만에서 4만 그 정도에서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이건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면 아파트 가격, 부동산 가격 다 어떻게 된다? 횡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연식이 지났는데 횡보를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묘목 가격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분양 가격이 상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분양 가격이 상승할 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현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우리가 자산가치도 화폐가치를 그려놓고 봤을 때 2014년부터 해서 2019년까지 투자적 시기였어요. 그러면 그 왜 투자적 시기였냐면 2006년, 2007년 갔다가 꺾이죠. GDP가. 마찬가지로 97년도 IMF하고 꺾이죠. 꺾인 거예요. 꺾였어요. GDP가 꺾였어요. 즉 지금 2020년도 꺾였을 거예요. 꺾인 거예요. 가다가 아버지의 월급이 계속 오르고 있다가 아버지가 월급이 딱 끊겨버리는 거예요. 실직한 거예요. 실직. 아버지가 실직을 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연봉이 계속 오르다가 어느 날 실직을 한 거예요. 실직을 하면 당연히 자식의 용돈은 어떻게 되죠? 용돈도 올라가고 있을 때 아버지의 연봉이 올라가고 있을 때 자식의 연봉도 올라가는 거예요. 자신의 용돈 자식의 그 아버지의 자식의 용돈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아버지가 실직을 했어요. 실직을 하면 용돈이 어떻게 되죠? 용돈이 내려가게 되죠. 용돈도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아버지가 취업을 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다시 아버지의 연봉이 그런 거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꺾인 다음에 아버지가 다시 실직을 했다가 다시 취업을 해서 다시 올라갔어요. 다시 올라간 거예요. 아버지의 연봉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실직하고 있을 동안 아들이 용돈을 안 탔은 거예요. 아버지 용돈 안 주셔도 돼요. 아버지 용돈 안 주셔도 돼요. 한마디로 서울 아파트 중지 더 이상 올리지 마. 매매가 하락 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취업을 해서 아버지 상무 달았다 한 거예요. 상무 달았다 하니까 아버지 상무 달았대. 우리 아버지 이사 됐대. 이사 용돈 올려줘 아빠 한 거예요. 아빠 용돈 올려줘 한 거예요. 아빠 용돈 올려줘 한 거죠. 아빠가 옛날에는 연봉이 2천이었는데 아빠 연봉 3천 한 거예요. 그러면 너 20만 원이지 나 30만 원 줄게. 그게 어떻게 간 거죠. 부동산 가격이 그러면서 성장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무엇이냐면 아빠가 실직했어. 한 거예요. 아빠가 실직했다라고 한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용돈도 줄어든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실은 무엇이냐면 현실은 그런 거예요. 지금의 현실은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지금의 현실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결론적으로 이제 뭐 6월부터 수도권이 오른다 하면서 3월달, 4월달, 5월달 어디 숨어져 있던 숨어져서
왜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지? 한 사람들이 얼굴 뒤어밀고 있죠. 6월부터 얼굴 뒤어밀면서 다시 올라갑니다. 이제 또 올라갑니다. 여러분 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뭐 남는 게 없습니다. 그 오케이 사도 된다. 수도권 아파트 사도 되고 뭐 대전 사도 되고 다 사도 되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산 사람들은 무엇이다? 여러분들이 경제 발전 이렇게 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럼 파는 사람들은 무엇이다? 좀 힘들겠구나 했던 사람들은 팔고 있겠죠. 그래서 누군가는 사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는 파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현실은 누가 더 유리하냐? 매도자가 유리한 거죠. 매도자가 유리하다. 2019년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은 어땠다? 경제 자체가 꼬꾸라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경제는 꼬꾸라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경제는 꼬꾸라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누군가는 이제 팔아먹으려 하는 거죠. 이미 샀던 물건들을 이제 더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바람을 누고 있는데 그걸 매도자는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하는 거죠. 누군가는 팔고 있다는 그렇게 좋은 물건을 누군가는 팔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왜 팔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좋은 물건을 왜 파실까? 왜 경매로 내실까? 그런 거죠. 누군가는 이 세상을 다르게 보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마찬가지예요. 청약은 차라리 청약은 새 아파트니까 뭐 가도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청약은 어차피 3만 달러에서 그래 뭐 대구에서 여기 좀 뭐 끝역이긴 하지만 뭐 나올 수 있는 가격으로 나와 있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이제 구축이죠. 우리가 대구 얘기를 하면서 수도권이라는 이런 것을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무튼 그런 구축들의 어떤 무리한 가격으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은 이미 뭐 설악 명곡역의 뭐 1순위 분양은 아마 경쟁률이 어마어마한 경쟁률로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그냥 공부 영상이죠. 우리가 부동산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환경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올랐는가를 볼 수 있는 그리고 대구뿐만 아니라 모든 광역시들이 비슷한 입지 요건에서는 또 비슷한 가격으로 나온다.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3만 달러 국민에게 파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건설사가 3만 달러 국민에게 파는 거기 때문에 비슷해질 수밖에 없다.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